안녕하세요, 정보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문제 분석과 모델링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문제 분석이라는 거는 이제 문제를 분해하고 이제 모델링해야 하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표나 아니면 그림이나 이러한 것들로 재구조화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핵심 요소 추출하는 방법,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배웠습니다. 문제는 이제 표나 그림이나 글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살펴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루 이제 평일에 대한 하루를 분해해서 적어보라 라는 얘기를 이제 드렸는데, 그 분해해서 적어보라는 했을 때 많은 설문들을 이제 받아보고 읽어봤는데 이제 평일에 무엇을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 기상은 다 똑같았어요. 예, 기상은 다 똑같았고 몇 명은 이제 온라인 수업 듣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상이라든지 이제 여기 전 이제 보고 있는데 특이하게 출석 체크와 온도 측정을 하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가정에서 하겠죠. 그러면은 참 대단한 학생인 것 같아요. 이 시국에 이제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하시는, 평일에도 이렇게 온도 측정을 생활화하는 그런 학생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저는 이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상을 하고 수업을 듣고 점심을 먹고 수업을 듣고 점심을 먹고 또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이 다 끝나면은 종례를 하고 학원 갈 준비를 해서 학원을 가고, 그 다음에 집에 오면은 이제 저녁을 먹고 숙제하고 공부하고 자고, 이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규칙성을, 하루에 대한 그런 규칙성을 띠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봤고요. 이제 아침이 와서 이제 아침에서 이제 잠이 들 때까지에 대한 계획을 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참 열심히 살고 또 열심히 자기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리스펙을 보내드린 바입니다. 근데 제가 계속해서 이제 설문을 보니 설문들이 거의 이제 비슷비슷한 분도 계지만 이제 좀 다른 측면에서 되게 창의적이다라는 생각이 든 부분이, 기상, 아침 귀찮음, 온라인 클래스, 점심 학원 힘듦 이렇게 느낀 점도 쓰신 이제 학생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니면은 분 단위로 되게 디테일하게 적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참 학생들분들이 다 다양한 성격들을 가지고 또 개인마다 소중한 그런 계획표들을 가지고 계시구나라는 점을 이제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들을 우리가 쭉 한번 나열을 해봤는데, 이 분해된 행동 패턴들을 우리가 한번 알고리즘을 고착화 또는 만들어보는, 생성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의 설계라는 파트를 우리가 들어가기에 앞서서 알고리즘이란 무엇인지, 또는 알고리즘엔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고리즘의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고요.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에 우리는 동영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그런 일말의 희망이, 등교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꺼지지 않도록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입니다. 순차 구조, 선택 구조, 반복 구조. 죄송해요. 순차 구조, 선택 구조, 반복 구조 등의 제어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구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어 구조를 활용한 논리적이고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다 라고 오늘의 학습 목표를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알고리즘의 이해를 들어가 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영상을 보시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죠. 영상 보고 오세요.
기원전 1900년경 고대 바빌로니아인들은 이미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인류에게 일종의 작업 지시서와 같았던 알고리즘. 시간이 흘러 인류의 발전과 함께 사람의 손을 대신해 알고리즘을 실행해줄 기계가 발명됩니다. 사람보다 훨씬 정확하고 빠르게 말이죠. 그것이 컴퓨터입니다. 컴퓨터에게 알고리즘은 일종의 작업 설계도인 셈입니다. 좋은 설계가 좋은 집을 만든다고 하죠. 그래서 알고리즘을 얼마나 잘 작성하느냐, 그것은 곧 컴퓨터가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데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가장 쉽게 사람들이 그냥 사용하는 언어, 자연어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연어로 표현할 때는 특별한 형식이 없습니다. 다만 말하는 사람에 따라 어투라든지 형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의도가 잘 전달되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프로그래밍 언어와 유사하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 또한 특별한 문법이나 형식은 없지만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논리와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순서도입니다. 순서도는 알고리즘의 각 단계를 도형으로 된 기호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기도 쉽고 한눈에 보기도 좋습니다. 순서도의 기호들은 국제적으로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은 단말 기호라고 하는데 순서도의 시작과 끝을 나타냅니다. 화살표는 흐름선으로 작업의 방향을 표시합니다. 육각형 모양의 도형은 작업에 들어가기 전 준비를 뜻하는 기호입니다. 직사각형은 작업의 내용을 표시하는 처리 기호입니다. 평행사변형은 모든 종류의 입력과 출력 작업을 나타냅니다. 다이아몬드형은 여러 가지 경로 중에서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를 판단합니다. n이 100보다 작을 때까지는 합을 누적시키는 연산을 반복하다가 100보다 커지면 종료하고 출력하는 단계가 바로 2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린터를 이용한 출력을 뜻하는 기호입니다. 이렇게 작성된 순서도는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작성한 코드를 다시 보면 복잡해서 분석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때 순서도를 보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또한 순서도는 오류를 수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행에서 잘못된 값이 자꾸 나오네요. 이럴 때 순서도랑 비교해보면 코딩에서의 오류를 금방 찾겠죠. 아무리 목수의 솜씨가 좋아도 설계가 나쁘면 좋은 집을 지을 수 없겠죠. 절차가 복잡한 코딩일수록 순서도를 꼼꼼히 그리는 것. 좋은 프로그래머라면 잊지 말아야 할 과정입니다. 자, 영상을 보고 오셨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영상에서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할 거의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영상 하나로 때울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우리의 소통을 위해서라면은 이 정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우리가 알고리즘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간단하게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교과서는 103페이지입니다. 자, 먼저 알고리즘이란 이제 네 번째 단락에 있네요.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확히 정의된 유한계의 규칙과 절차의 모임이라고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누가? 컴퓨터 과학자 또는 과학자분들이. 인류는 실수의 반복이고 전쟁의 반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발전을 위해서는 전쟁을 하면서부터 이제 의학 기술이라든지 정보 기술 또는 과학 기술 이러한 것들이 발전을 했는데 그러한 것들도 알고리즘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또 실생활에서 이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는 정보화 시대에 정보가 나눠지는 방법 또는 정보가 이제 생성되는 방법 이러한 것들도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알고리즘의 세계에 갇혀 있는 그러한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죠. 알고리즘은 이러한 정의로 펼쳐져 있는데 우리는 저번 시간에 우리는 이제 추상화를 배우면서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를 배웠습니다. 현재 상태는 이제 스타트라는 그런 부분에서 살펴봤고요. 목표 상태는 피니시라는 그런 관점에서 문제들을 바라봤는데 이제 현재 상태에서 목표 상태까지 우리가 가잖아요. 그래 갈 때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 있는 그러한 과정들을 알고리즘을 통해서 좀 더 깊숙하게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을 어떤 순서대로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집중을 하고 있는데 즉 아까 학습 목표에서 나왔듯이 알고리즘은 효율성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효율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고 수업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고리즘을 우리가 정의를 해봤죠. 알고리즘은 이제 명확히 정의된 유한계의 규칙과 절차의 모임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규칙과 절차의 모임이라고 하면은 그 규칙과 절차를 규정하는 단어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모호하게 이제 과학자들이 0과 1로 구분을 하듯이 그런 것들을 모호하게 정의를 내려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다가 알고리즘의 조건에 대해서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런 선포를 했을 때 우리가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03페이지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라면 조리법이라든지 비상대피 요령 이러한 것들도 다 알고리즘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익히시고 104페이지로 넘어가서 알고리즘의 조건 5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의 5가지 조건은 입력과 출력, 그리고 명확성, 유한성, 그리고 수행 가능성까지 총 5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입력입니다. 입력은 우리가 흔히 인풋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력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스마트폰 입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키보드 소리 아니면은 이제 클릭하는 소리 이러한 소리들을 우리가 입력이라고 하죠. 그런 입력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단어로 표현을 했을 때 그러면은 키보드 입력이 그 입력이 맞나? 네, 맞습니다. 그 입력에 대해서 물리적인 입력으로 이제 봤을 때 조금 이제 생각이 좀 편하실 텐데 문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러한 입력은 현재 상태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4페이지에 가보시면은 현재 상태를 입력이라고 가로를 쳐서 나온 그림이 있죠.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표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목표 상태라고 돼 있고 그 가로 안에 출력이라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입력과 출력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입력은 input, 현재 상태라는 문제적 관점에서 규정을 할 수 있고요. 출력이라는 부분은 목표 상태라는 문제적 관점에서 목표 상태로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돌아가서 입력을 보면은 뭐 키보드 소리처럼, 아니, 키보드를 입력하는 것처럼 어떠한 이제 104페이지입니다.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외부에서 입력받을 수 있다. 문제의 현재 상태가 알고리즘의 입력 데이터가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입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떠한 이제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어떤 행동에 대해서 출발점이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출발점이 필요하죠.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입력은 input, 현재 상태라고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출력 상태입니다. 출력 상태는 여러분들이 이제 output이라고 이제 하는데, 결론에 도달하는 것, 도착점이라고 이제 흔히들 얘기를 하죠. 그 도착점에 대해서 문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목표 상태가 되는데, 출력, 아웃풋, 목표 상태 이렇게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한성입니다. 유한성은 여러분들이 무한으로 즐거요, 무한 진사갈비라는 이제 유튜브 CM송을 여러분들이 보셨을까요? 저는 이제 봤는데, 그 무한 진사갈비라는 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저는 지분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제 무한성이랑 유한성 이러한 것들은 한자에서 볼 때 좀 감이 오시죠? 유한성은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죠. 어떤 시간 안에 이제 종료가 된다는 건데, 교과서 104페이지를 보시면은 알고리즘을 명령대로 수행하면 정해진 단계를 거쳐 유한한 시간 안에 종료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라는 거에서 그거를 표현하는 이 유한성을 표현하는데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다 라는 용어가 되게 잘 맞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삶을 알고리즘으로 표현하라고 하면은 알고리즘이 되게 복잡하겠죠. 그런데 그 복잡함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현재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제 16살, 17살, 18살 이렇게 될 텐데, 나이가 그거에서 이제 죽을 때까지의 삶을, 자연적으로 죽을 때, 생물학적으로 죽을 때, 그때까지의 삶을 우리가 그리라고 하면은 솔직히 지금으로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거의 무한하다고 생각이 드시잖아요. 내가 뭐 지금 죽는다고? 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을 알고리즘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유한한 시간에 이제 종료가 되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만약에 삶에 대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삶에서 죽음이라는 이 과정에서 봤을 때 삶은 현재 상태고 죽음은 목표 상태잖아요. 근데 현재 상태에서 목표 상태까지가 너무 오래 걸리면은 이것은 거의 무한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시간에 우리가 종료된다는 것을 이제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들이 가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현재 삶에서 화장실에 가는 그러한 유한성, 화장실을 가는 거는 언젠가는 끝나잖아요. 화장실에 간다라는 거는 언젠가는 끝나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알고리즘을 규정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는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좀 많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다사다난하잖아요. 저희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생활도 있을 거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시간들을 이제 보고 듣고 느끼고 하실 텐데, 특히나 인터넷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정보를 수용하고 거기에서도 이제 버릴 건 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삶에 있어서 내 패턴, 내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에 너무 끙끙거리는 시간을 많이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일이 닥치면은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닥치면은 하는 스타일, 물론 제가 안 가져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런 유한성이라는 능력을 가졌을 때 좀 부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미 나은 사람일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떠한 문제를 가졌을 때 여러분들이 제한 시간 안에 종료하는 그러한 현명한 인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능력을 개발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입력, 출력, 유한성까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명확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확성은 한 가지 의미로 전달이 돼야 돼요. 전달이 돼야 된다는 뜻이고, 교과서를 좀 넘어가서 107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알고리즘의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알고리즘에 대한 표현들을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자연어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할게요. 자연어의 맨 마지막 단락에 따라서 자연어를 이용하여 알고리즘을 표현한 경우에는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표현한다. 즉 우리는 말을 할 때 나는 A라고 했는데 상대방은 A 다시로 좀 의도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의미를 해석한단 말이죠. 그런 의미를 해석할 때 사람은 감정에 대해서 또 좌지우지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생각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한 해석을 원천 차단하고 한 가지의 해석만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은 그 유한성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명확성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명확성을 가지는데 가장 좋은 점이, 보통 이러한 것들을 명확성을 가지려면 숫자로 표현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107쪽 순서도를 여러분들이 보시거나 의사 코드를 보시면은 이제 의사 코드에 A는 1로 정의하고 S는 A 플러스 B, AND 이렇게 자연어에 있는 것들을 의사 코드로 표현을 했을 때 좀 더 명확하고 좀 더 알아보기 쉽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어보다도 간단하게 자세하게 기술해 놓는 것을 의사 코드라고 하고요. 뭐 순서도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러한 흐름을 명확하고 쉽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유한성이라든지 명확성 이러한 것들은 알고리즘 그 안에 있는 이제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 입력과 출력 그 외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담당을 하고 있죠. 그렇다고 수행 가능성이라는 부분이 중요도가 뒤떨어지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 있는 내용들 5가지 조건들이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 문제 내기도 좋고 수행 평가에서 이러한 뜻을 물어보는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수행 가능성, 그 다음에 명확성, 유한성, 명확성, 수행 가능성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는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수행 가능성에 대해서 말을 안 했군요. 수행 가능성은 각 이제 우리가 구분되어 있는 행동들을 통찰되어 있는 행동들을 각 구분해서 행동들을 나눴잖아요. 그 나눠진 행동들이 각각 반드시 시행이 돼야 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104페이지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넘어가 보시면은
각 알고리즘을 각 단계로 반드시 실행 가능해야 된다라고 104페이지 5번 수행 가능성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난해한 문제거나 너무 추상적으로 표현을 할 시에는 이제 유한성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명확성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수행 가능성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연계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문제가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물론 평가를 할 때는 교과서적으로 규정된 의미로 시험을 보겠죠. 네, 이상 알고리즘의 조건 5가지를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도 하지만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 암기하는 것들이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좀 바꿔봤어요. 아까는 입력, 출력, 유한성, 명확성, 수행 가능성이라고 했는데 교과서에서 보면은 이제 순서대로 입력, 출력, 명확성, 유한성, 수행 가능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저는 유한성, 명확성, 수행 가능성 이렇게 바꿔왔는데 이거를 이제 입출 이제 앞 글자만 따서 입출 유명수라고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입이 돌출된 유재석과 박명수 즉 입이 돌출된 유재석과 박명수라고 이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력, 출력, 유한성, 명확성, 수행 가능성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제가 꼭 이렇게 문장으로 한 것이 이제 그걸로만 외우지 마시고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구조화를 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알고리즘의 설계를 들어갔을 텐데요. 교과서 105페이지에 그림 3-10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계에는 흔히 우리가 세 가지로 이제 나뉘게 되는데 순차 구조와 선택 구조, 반복 구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우리 인류사의 역사에서 봤을 때 이 세 가지로 된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나요? 이러한 세 가지만으로도 인류에 대한 거의 모든 역사라든지 아니면은 모든 문제들을 알고리즘으로 설계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삶은 되게 단순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좀 복잡한 문제를 이렇게 단순하게 구조화할 수 있다는 거는 삶은 단순하다는 반증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표현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05페이지의 순차, 선택, 반복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텐데 먼저 순차 구조입니다. 순차 구조는 말 그대로 시간의 순서예요. 뭐 이제 그래서 음으로 보면은 이제 105페이지를 여러분들 보시고 계실 텐데 105페이지에 음계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A, B, C, D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건 그냥 순서대로 쭉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순서도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순서도를 모를 수도 있는데 순서도는 우리가 107페이지에서 봤듯이 미리 약속된 기호를 사용해서 알고리즘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은 꼭 이제 순서도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암기할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러한 암기할 부분들을 이제 하나둘씩 집어서 우리 또 시험이나 아니면 수행평가에 대해서 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순차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와 보면은 진행 순서가 A, B, C, D라고 돼 있죠.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이제 악보를 읽으시면은 이제 대충 감이 오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순차 구조는 시간의 순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선택 구조는 또 뭘까? 선택 구조는 여기 나와 있듯이
조건에 따라 실행 내용이 다르게 실행되는 구조이다. 조건에 따라 여기 보시면은 조건에 따라 실행 내용이 다르게 라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즉 순차 구조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쭉 가는 것이고 선택 구조는 조건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이제 뒤에 나올 반복 구조도 조건이라는 그 구분점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조건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조건. 여러분들은 조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제 말음모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순서도에 대한 그런 그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조건에 따라 실행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선택 구조라고 합니다. 교과서 105페이지에 음계를 보시면은 A, B, C, D 또 이렇게 이제 똑같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선택 구조를 보시면은 A, B, C, A, B, D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제 C에서 도돌이표로 가서 다시 A 부분, B 부분, 그다음에 C는 이제 했으니까 D 부분을 이제 넘어가는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반복 구조입니다. 반복 구조는 조건에 따라 특정한 특정 부분을 반복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제 그만하죠. 조건에 따라서 특정 부분을 반복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실수와 같아요.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얻잖아요. 그런 실수들이 어느 특정 부분까지 됐을 때 우리는 행동의 변화를 이제 행동의 변화가 된다고 이제 느껴지거든요. 선생님은. 그래서 반복을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만큼 많이 하고 얼마만큼 수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 도착점에는 여러분들이 옳은 길로 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각설하고 조건에 따라 특정 부분을 반복하여 실행하는 구조라고 여기 써 있네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반복 구조에 대한 음계를 보면은 A, B, C, D인데 C, D에 대한 이제 막혀 있는 도돌이표가 열린 도돌이표와 닫힌 도돌이표 그게 맞나 싶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C, D 이렇게 반복되는 구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시면은 A, B, C, D 간 다음에 두 번째 반복인가 했을 때 예이면은 끝이고 아니오면은 C, D 이렇게 가는 것을 여러분들은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순서도에서 시작과 끝이라는 그 그림 있죠. 그 그림은 보통 시작과 끝을 동그라미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에 대한 구분 단계는 네모로 표현을 한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알고리즘의 설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순차 구조는 이렇게 그냥 시간의 순서대로 가는 부분이고 선택 구조는 어느 특정 조건에 있으면은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고 반복 구조는 어느 조건에 따라서 어느 조건이 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있나요? 설명이 필요하다면은 Q&A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의견을 남겨주세요. 자, 그래서 알고리즘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제가 요즘 빠진 깡이라는 그런 밈이 있잖아요, 인터넷에서. 그 깡을 한번 알고리즘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 했는데 깡의 그 춤을 알고리즘으로 표현을 하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구분 동작들이 있잖아요. 제가 말했죠. 알고리즘은 그 어떤 행동에 대한 마침표, 출발점과 도착점에 있는 행동을 잘게 쪼개가지고 행동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행동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엄청 구분 동작도 많고 심지어 춤에 대한 용어들도 엄청 자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하라고 하면은 이건 거의 대학원 과제 막 그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1일 1강을 하려 했지만 이거는 이건 거의 대학원 과제 막 그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1일 1강을 하려 했지만 이 동작들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그것도 정하는 것도 굉장히 피곤할 것 같아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대학원에 대한 어떤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조용히 저한테 오셔서 그런 과제들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의 행동에 따른 그런 인공지능을 표현을 할 때 여러 과학자들이 붙는데 그런 여러 과학자들이나 여러 사회학자들이나 여러 관계자들, 여러 전문가들이 붙는 이유가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이제 AI에 대한 내용까지 넘어가면은 엄청나게 어려워져요. 엄청나게 어려워지고 또 그런 것들은 되게 전문가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알고리즘 표현을 구체화 시킬 수 있다. 이제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 20년, 30년 공부한 분들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전 아직 전문가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일 1강은 패스하기로 하고 우리가 일상에 대해서 알고리즘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102페이지의 잠자기, 뭐 103페이지의 라면 끓이기, 비상대피 요령, 안무, 멜로디 만들기, 뭐 이런 106페이지의 자판기 만들기 좀 엄청나게 다양해요. 여러분들의 행동도 알고리즘으로 설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하루를 알고리즘으로 설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평일, 여러분들의 주말, 여러분들의 빨래 할 때, 여러분들의 공부 패턴 이런 것들도 다 알고리즘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대 가요는 특정한 부분에서 보통 버스 1, 버스 2, 훅 이러한 부분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좀 더 음악적인 부분을 깊숙이 가자면은 엄청 복잡할 텐데 저는 음악적 지식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알려주세요. 음악적인 부분을. 왜냐하면 제가 올해 여러분들은 이제 교과를 배우고 하지만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식들을 이제 학교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배우고 있고 또 그 밖에 다른 영역들도 저는 건드리려고 노력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을 건드릴 때 저의 이런 정보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께 더 설명을 해드리고 더 많이 가르쳐 줄 수 있고 더 확실하게 더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혹시나 음악에 대해서 좀 조예가 깊다면은 좀 알려주세요. 음악에 대해서. 저는 작곡은 전혀 모르지만 작곡을 올해 한번 배워서 음악을 내는 게 제 목표입니다. 목표는 뭐죠? 이제 도착점이죠. 도착점은 뭐죠? 목표 상태죠. 이렇게 또 복습을 하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듣는 가요는 보통 verse 1, verse 2, 그 다음에 훅이 있는데 이거를 저는 1절, 2절 반복, 이제 후렴구라고 이제 규정을 할게요. 반복이 여기다 적어야 되나? 반복이라고 아니고 후렴이라고 할게요. 우리가 음악을 듣고 그거에 대한 음악에 대한 가사를 우리가 보고 간단하게 알고리즘을 표현을 하는 그런 행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테오로 한번 해볼 텐데요. 메테오에 대한 샘플은 한번 제가 그려보고 또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보시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순차구조, 선택구조, 반복구조의 제어구조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이해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요. 순차는 시간 순서대로 가는 거고 선택과 반복은 조건에 대한 있는데 조건을 선택할 수 있으면 선택구조, 반복의 이제 조건에서 반복이 되면은 반복구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요. 제어 구조를 활용하여 논리적으로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설문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알고리즘의 설계가 아니고
제가 PPT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알고리즘의 설계에서 설계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일 1강 하세요. 안녕. 1일 1정보도 안녕.